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방산에서 또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사실 방위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정말 장기간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은 올해에 들어서 좀 더 많이 올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올랐다면은 이에서 후발주자로서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간 사실 연구를 한 성과가 지금 한 번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육군에 계속 투자하면서 다른 나라가 많이 개발하지 않던 포와 전차를 많이 준비해 놓은 지상 미사일이라든가 지상 무기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이 해외 수출로 이어지면서 폭발했다고 생각하죠. 사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라면을 열심히 만들어 먹었잖아요. 정말 라면이 많이 발전해 있었는데 그게 국내에 있을 때는 큰 산업이 안 되다가 그 라면을 글로벌에 외국인들이 다 먹게 되면서 수출 산업이 되면서 폭발했듯이 우리가 경쟁력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 지상방산의 경쟁력은 정말 대단하죠. 다른 나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첨단 무기 전투기 뛰어나지만 지상 방위를 위한 무기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만들었고 대량 생산, 그다음에 비용 효율, 빨리 만들고 이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연구개발로 같이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 매출을 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밖에 못 받았죠.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서 이게 수출 상품이 되면서 현지 가격에 맞춰서 파는 거잖아요. 가격이 훨씬 올라가고 마진이 늘어나고 대수도 늘어나고 이게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데 비용은 적게 늘어나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 거기다가 고환율로 수출을 하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은 지금 호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하면 어떡하냐, 그럼 방위산업 모멘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휴전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사를 보여드리면 트럼프 어깃장에 국방비 늘린 유럽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유럽은 항상 재정을 좀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특히 독일이 좀 그런 나라였죠. 근데 재정에 적자를 내면서까지 국방비에 많이 투자하겠다, 국방을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왜 공짜로 너네를 방어해 줘야 되냐, 알아서 해라, 이것도 있고, 유럽은 또 이 기회에 이제 재무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까지 정말 너무 안 하긴 안 했어요. 저희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희 보시면 독일, 프랑스, 부카레스트 라인, 이 부카레스트 라인은 저희 동유럽 쪽에 저희가 좀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 비롯해서 헝가리 비롯해서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9개 국가예요. 그다음에 북유럽 3국, 이들을 볼 때요 굉장히 레벨이 낮습니다. 독일이랑 프랑스를 합친 거랑 한국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어요. 이 중동 국가들이 훨씬 지금 전력이 많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 이만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유럽 예산으로 하니까 유럽 걸 많이 살 거고 또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많이 살 거고 이스라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포지션도 한 5%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기회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반격을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극도로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수출을 하면 이게 급증할까? 이걸 제가 간단한 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냥 제가 가상의 표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회사가 1,000원 정도에 100개 정도를 파는 일반적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해외 물건을 팔려 보니까 이 나라는 한 1,500원에 팔아도 되겠는 거예요. 그 1,500원에 한 30개만 더 팔자. 이게 성공했어요. 그랬을 때 매출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100개 팔다가 30개 파는데 좀 더 비싸게 파니까 한 50%쯤 늘었겠죠. 정확히 45%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같은 물건을 찍어서 판 거잖아요. 원가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제가 조금만 올리고요. 판매량 그대로 늘었을 때 변동비가 늘어나지만 이 고정비는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변동비도 이 비싸게 파는 거에 비해서는 덜 늘어나는데 고정비는 이미 연구개발도 했고 공장도 있고 인건비도 쓰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더 늘어나는 거죠. 비싸게 더 팔면 매출보다 이익이 급증해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이 회사의 이익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은 생각보다 다른 회사보다는 이익률이 낮아요. 전사 이익률이 1분기에 12%가 좀 안 되고요. 연간으로는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시면 한화에어로나 롯데는 더 높죠. 저희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져왔고요.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는 수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시기에 따라 70%까지도 가요. 근데 넥스원은 30% 정도까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뭐 그래도 예전에 넥스원의 이익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산업체 이익률의 추정치도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한화에어로나 현대로템이 높습니다. 그럼 넥스원은 뭐냐? 넥스원이 좋은 점은 24년, 5년, 6년, 7년 가면서 좀 더 올라가요. 롯데미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정도면은 이익이 충분히 올라오는데 넥스원은 좀 천천히 올라가서 내년 후년까지도 이익률이 증가한다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률이 있으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수출 비중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넥스원을 다음 타자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방산이 무조건 좋냐? 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과거에는 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2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저희가 중공업 제조업을 얘기할 때 되게 옛날로 많이 돌아가요. 조선을 얘기해도 사실 옛날에 부음이 있었고 원자력도 옛날에 부음이 있었고요. 이 방위산업도 옛날과 지금이 너무 다르고 근데 사실 산업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AI처럼 최근에 막 개화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돌아가 보죠. 이 러우 전쟁 전에는 전차와 대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니 전차는 드론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전차도 그에 따라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 지상 무기를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전투기를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AI 무기, 드론 무기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몰고 우크라이나를 땅으로 침공하는 거를 오랜만에 본 거예요. 유럽은 다 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막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차와 그다음에 자주포라든가 지상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30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은 여기서 극대화돼서 지금 엄청난 이익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생각하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 다음 30년이 준비되어 있냐? 그걸 본다면 사실 미국의 방산이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측면에서 LIG 넥스원은 좀 강점이 있어요. LIG 넥스원의 이 IR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전자기기, 첨단 센서 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예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뭐 아이언돔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정밀 유도 무기, 정찰, 지휘 통제, 항공, 전자전, 미래 사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중에 더 미래를 향해서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의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저는 좀 미래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수출 모멘텀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유럽이나 중동 수출 모멘텀이었다면은 넥스원은 25년 하반기에 기대하는 비궁이죠, 비궁. 비궁의 미국 수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원은 거의 모든 사업령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지금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넥스원의 무기들은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터졌을 때 뭐 이스라엘 뭐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것도 있고 자국을 방어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들어갈 거다 이런 막 기대감도 들어갔는데 이쪽 체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리 뚫어놓은 나라가 아니면 갑자기 들어가기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길지만 좀 미래 포지셔닝 돼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은 너무 좋아요. 저 1분기 실적을 보시면 국내 부분의 이익률이 10%, 이제 해외는 2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분기가 근데 좀 가장 구조적으로 높아요. 4분기에 매출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1, 2, 3, 4 내려가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는 12%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전체로는 올해 9%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가 이제는 주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생각을 해보고요. 옛날에 그 2000년대 중반의 조선업으로 가보죠. 2000년대 중반의 조선업을 보면 2004년에서 2008년 초까지 수주잔고가 급증했어요. 이때 사실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한번 사이클이 끊겼는데요. 그 다음에 끊기고 다시 결국은 이 수주가 배로 지어지면서 이익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 11년에 이익이 크게 나왔어요. 2010년, 11년 이익이 크게 나온 거는 이전에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11년 수주를 많이 해서 11년에 많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때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냐 보면 수주를 많이 할 때 제일 퍼센트상 많이 올랐어요. 2004년부터 2008년 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금융위 겪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2010년, 11년에 이익과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더 나옵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LID 넥슨 수주 잔고를 보시면 사실 22, 3, 4, 5초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수주 잔고에 대해서 해외에 더 비싸게 팔았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추정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알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이 밸류에이션 4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넥슨에 보시면 주가는 22년 러우 전쟁 이후로 사실 거의 꾸준히 올랐어요. 물론 부침을 많이 겪었지만 이 큰 추세로 보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파란색 선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은 올해 초까지도 레인지를 넘어서는 급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 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궤를 맞춰서 물론 밸류에이션이 옛날에 너무 쌌어요. 너무 저평가였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한 번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보는 코이핀 사이트에서는 앞으로의 12개월 포워드로 39배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나왔습니다. 밸류가 마지막에 크게 확장되는 구간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장주 말씀드릴 때 초성장주는 어떻게 간다 말씀드렸냐면 시장의 일반적인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단연간의 매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넘어서서 이익률이 급증하는 구간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익률에까지 놀랐고 앞으로에까지를 보는 분들이 이 시세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의 마지막 리레이팅을 강하게 하면서 주가가 크게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서 이 투자를 한다면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난 23년, 4년의 투자보다는 지금의 투자가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역산해 보면 LIG 넥슨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 이익이 덜 올랐다. 그리고 이게 제가 포워드를 그래도 본 거지 오늘의 이익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더 땡겨 와도 약간 높다. 물론 더 땡기면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좋게 볼 때는 27년 이익에 곱하자, 28년 이익에 곱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볼 때 그렇게 계속 몇 년을 땡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무조건 부담 있는 건 아니에요. 성장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3단계의 성장주 스토리에서 이 초기 단계에 매출이 이제 막 나올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는 이익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올 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개화할 때 그때는 당연히 이익이 낮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말도 더 높게 나와요. 그런 앞으로가 너무 많이 열려 있고 지금이 너무 초기여서 이익률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익률의 폭발까지 봤어요. 어느 정도는. 앞으로 물론 더 늘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폭발한 거는 조금은 차익 실현의 기회도 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양산업화로 간 화학이랑 우리 방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도 되는 상황까지 충분히 왔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회사도 좋아졌고 숫자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아진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도 제가 최근에 많이 급등한 LIG 넥슨을 중심으로 사실 방위 산업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 지금 초유의 관심사인 기업이어서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산업 그리고 핵심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주요한 산업의 이 성장의 궤적을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